안녕하세요. 신들과 함께 김홍기 법사입니다. 이제 오늘의 내용은 슬기로운 점사 생활입니다. 이제 이 내용이 뭐냐면 요즘들 유튜브나 어떤 광고 매체를 가지고 이 무속인들도 굉장히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사람들에게 많은 정보가 쏟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뭐 어디가 잘 본다, 누가 괜찮게 본다 하면은 이제 암암들이 입에서 입소문으로 이제 사람들이 몰리고 가고 예약을 하고 했는데 요즘들은 시스템이 좋아서 뭐 문자로도 예약하고 전화로도 예약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깨톡, 카톡 뭐 이런 거로도 이제 예약을 하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소위 사람들이 얘기할 땐 점쇼핑이라고 하죠. 오늘은 이 집에서 보고 내일은 저 집에서 보고 또 하루에도 여러 집을 돌아가면서 상담을 하고 이렇게 이제 우후죽순처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개인 편차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점사를 볼 적에 상담을 하는 자와 상담을 받는 자가 있잖아요. 서로 간에 에티켓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소위 말하는 어떤 진상 손님이 와서 그렇게 해서는 아니고 평상시에 좀 느꼈던 점, 하고 싶었던 얘기 좀 이런 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찍습니다. 자, 이게 상담을 할 적에는 에티켓이 필요한데 저는 이걸 몇 가지 좀 부류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 보면 이름도 틀리게 얘기하고 또 전화 상담이라고 해서 어떤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상당히 숨기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신점이라고 하면 보통은 사주가 필요 없다 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주는 저도 12간지나 60갑자 이런 사주를 1도 배워본 적이 없고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무슨 생 이 정도만 아는 정도죠. 그거는 워낙에 내가 이제 하다 보니까 늘은 건데 사주는 사실 적어서 이렇게 제가 쳐다보고 있으면 신점의 내용과는 틀리게 제가 명리학을 공부하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느껴지는 어떤 내용들이나 어떤 점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주를 물어보고 또 주소도 그 집에 있는 어떤 물건이나 내지는 어떤 날짜에 어떤 것이 변화가 돼서 그 집이 터가 좋은지 안 좋은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정보를 받아 적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분들은 틀리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되게 잘못됐죠. 틀리게 얘기할 것 같으면 뭘 알아? 애써 상담을 하는지 참 궁금하죠. 자, 두 번째는 이 상담을 받는 긍정적인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내용을 얘기했을 때 네, 뭐 아니요, 내지는 맞아요,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묵묵부답으로 앉아 계신 분들, 가볍게 고개만 계속 끄덕거리는 분들, 이런 분을 보면 속 터지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한테는 저는 대답을 해야지. 대화라는 건 점도 일종의 대화거든요. 상대방을 향해서 내가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호응을 해주고 상대방이 맞다 틀리다는 어떤 대답을 해야 또 원활하게 이 점사 자체가 사실은 소통이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감정 표현이라든지 맞다 틀리다 이거를 진실되게 봐야 서로 간에 어떤 교감이 저는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말 그대로 너 어디 한번 맞춰봐라, 너 어디 잘 만나보자 뭐 그런 대답도 뭐 다들 그렇지 않나요? 뭐 다들 요즘 그러고 살지 않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때는 저도 화가 나면 이제 여지껏 상담하셨던 분들한테 당신이 그런 식으로 하니까 남편하고 싸우는 거고 당신이 그런 점이 남편한테 불만이고 남편한테 불만을 얘기했을 때 남편이 대답 안 하면 다시 좋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도 또 몰아붙이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적이 몇 번 있죠. 그래서 상호 간의 소통이 중요하고 세 번째로 얘기하는 건 이게 진정성 있는 자세? 뭐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좀 되려나? 어떤 조상이 와서 이런 사연을 갖고 굉장히 억울해 한다든지 우리 상담하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저한테는 일반적인 자기 사업이나 직업 운을 가지고만 오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저한테는 사실 신이 있는 분들 아니면 빙의 환자 이런 분들이 상당 부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공감을 많이 하죠. 그런데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부모라면 죽어서도 자식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내 형제라면 당연히 좋게 해줘야지 왜 나쁘게 해주냐, 뭐 그럴 때는 저도 조상이 실리면 화가 나요. 그래서 당신은
부모한테 얼마나 효도를 했길래 당연히 받기만 하냐. 당신의 형제지간이 아플 때 얼마만큼 진실성 있게 그 형제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려고 했기에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냐. 저는 이런 식으로 야단도 좀 치죠. 그래서 이 정은 상호간의 보완에 어떤 교감이 상당 부분 진실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믿음이 없이는 함부로 저에게는 기도를 부탁하지 마십시오. 이게 저는 사실 이제 저번에도 저의 어떤 루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아침에마다 제가 옥수 발언하고 법당 기도하는 내용의 그런 영상을 좀 찍은 적이 있지만 사실 어떤 쌀을 올리고 초발언을 하는 이런 개수를 저는 많이 늘리질 않아요. 아침에 한번 쫙 읽어서 진실되게 그 사람 기도를 하려면 이 양이 많아서는 저는 도저히 제가 감당을 못하니까, 또 초하루 때 저에게 오실 수 있는 분, 이런 분들이 한정이 돼 있어야 저도 지치지 않고 그분들에게 또 정성됨이 또 남발되지 않으니까 저만의 고집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 보면 선생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쌀 좀 올려주세요, 그래갖고 저는 이렇게 저에게 진짜로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 저에게 어떤 의식이나 내지는 이런 걸 하신 분 아니면 저는 기도를 안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30분이고 1시간이고만 매달려서 그래도 기도를 좀 해주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 해요. 기도라는 건 상호간에 서로 진짜 정성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저도 나의 신도에게 빌어주는 마음이 지극해야 되지만 신도들도 저에게 믿는 마음, 또 법당 저희 신령님들께 의지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 서로 이렇게 교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진짜로 저한테 상담을 하는 대로 만약에 제가 기도초를 올리면 아마 이 법당에 꽉 찰 겁니다. 저는 그런데 그걸 함부로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 1년 이상 3년 그렇게 오랫동안 비는 마음으로 초를 올려야 되겠다, 쌀을 올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는 마음이 없는 분은, 자신이 없는 분은 기도를 부탁하지 마십시오. 저도 상처를 받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빌었는데 그분들이 잘 됐다고 안 오는 분, 어떤 분들은 뭐 한 달도 안 돼서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고 안 오시는 분, 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진짜로 믿음이 통하지 않은 분들은 기도를 되도록이면 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점은 서로 간의 에티켓이고 서로 간의 정성이 있고 기본적인 룰을 지켜야 만족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어디 가서든 다 볼 수 있지만 어디 가서 보더라도 서로 간의 에티켓을 지키고 서로 간의 정성이 들어야 또 만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